안녕하세요. 포콘스 교육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는 윤여덕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한 도서는 음양이 모지라는 책입니다. 음양이 모지라는 책은 저자인 정창선, 어윤영이 두 분이 쓴 책으로서 두 분은 한의사입니다. 한의사를 하면서 한의학 공부를 하고 한의사 역할을 하면서 두 분이 자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음양에 대한 그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 책을 썼다고 저자들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동양의 모든 분야에는 음양의 원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음양의 원리는 과학, 의학, 건축, 철학 또는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음양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의 추천 도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음양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음양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 인해서 동양에서 갖고 온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런 원리에 대해서 알므로 인해서 나의 생활에 적용해보고 그게 어떻게 발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생활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계기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세 가지의 요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음양의 어떤 기본적인 음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 탄생한 어떤 비밀, 그 다음에 음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설명 뒤에는 음양의 커다란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음양이 갖고 있는 어떤 상대성, 그 다음에 음양이 갖고 있는 일원성, 그 다음에 음양이 갖고 있는 역동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책의 내용에서 음양의 상대성입니다. 읽어보신 분이나 앞으로 읽어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양이란 그렇게 어려운 개념보다는 사실은 자연 원리이고 실생활에서 시작한 원리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해가 뜨고 지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상황에서 양지가 생기고 음지가 생긴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시작한 것이 음양의 원리입니다. 음양이 해가 떴을 때는 낮이 되는 거고 밤에는 해가 지게 되면 달이 뜹니다.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양의 개념이라고 하면 해가 되는 거고 음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별이 보이는데 빛나는 별은 성에 해당되는 거고 빛이 나지 않는 별은 신에 해당된다고 이 책에서 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떤 우주의 원리만을 설명한 게 아니고 사람 몸속에다 대비해서 설명을 했고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기능에다가도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음양의 상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양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양의 상대성 뒤에는 음양의 일원성에 대해서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할 때 필요한 음양이지 음양 자체로는 그 존재의 값어치보다는 내가 있을 때 그 값어치를 더합니다. 그게 음양의 일원성입니다. 내가 있는데 그 음양이 말하자면은 음과 양의 성질을 제 개인으로 말하면 제가 개인이 음과 양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해가 언덕에서 만약에 떴을 때 그 언덕은 아침에 양을 갖고 있는 부분과 저녁에 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물체든 이 우주에 생겨난 모든 원리가 음양의 어떤 일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로
음양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음양의 이론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양의 역동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과 양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뜨는 해의 양이 그 양이 물질과 에너지가 하나가 됐을 때 양의 기운이 많지만 저녁에 해가 질 때는 저녁에 있는 곳에 양의 기운이 많고 아침에 있던 부분은 음달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음과 양은 그 양이나 어떤 그 에너지가 항상 변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 저자들은 식물이나 동물 또는 저희 나라에서 한의학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생활 내지는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을 연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음양은 상대성, 일원성, 역동성을 갖고 있고 그런 음양의 성질을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데 그런 부분에 스며 있는 음양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사실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활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관계로 음양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동양에 앞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각 분야나 각 다른 분야나 업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음양이 다 들어있었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거는 모든 생활 전반에 있는 그 음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생활 또는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 모든 게 음양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이런 책에 대해서 사실은 이 원리를 알고 책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이 내용을 지식을 알고 이 지식을 갖고 어떻게 지금 적용되어 있으며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앞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 활용한 걸 갖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는 음양을 적용해서 요즘은 일례로 건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하는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옥에 가서 주무신다든지 아니면은 호텔에 가면은 한옥의 그 침실의 구조라든지 한국 사람이 입는 옷은 한복이라고 하죠. 한복에도 음양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도 음양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가 아플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도 음양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깊은 학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 음양의 원리나 컨셉이나 사상이나 원리를 아시게 되면 많은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양은 많은 부분에서 잘못 왜곡되고 잘못 설명되어지고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례로 음양을 배워서 일례로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 왜곡되어 있는 거죠. 사주팔자를 보는 거는 일종의 명리학인데 그거는 인간의 미래를 점치는 학문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을 말하자면 타고난 본성을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경험 통계학입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했을 때 그 명리학은 더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역사 속에서 철학적인 논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음양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아신다면 모든 그 학문이나
모든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을 중심으로 쭉 내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단권이 아니라 세 권으로 된 연이어서 만든 책입니다. 음양이 무엇이고 그 다음 책은 오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학과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는 쭉 시간적인 여유나 여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쭉 더 나머지의 책도 읽기를 권해드리면서요. 이 책 안에 있는 말하자면 다양한 이론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내지는 다양한 서구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증명의 방법도 더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 권 모두 다 읽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힘이 드시면 이 음양이란 무엇인지 하나만 알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풍부한 상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태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그 태극의 원리 이런 것도 이런 음양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양의 사상이 음양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어떤 그 원리를 적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용이나 어떤 분야나 적용되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국가라는 어떤 단위나 가족이라는 단위, 그 다음에 나 개인이라는 나에 대해서 이 음양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분이 좋으셨나요? 나쁘셨나요? 이것도 결국은 음양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음양으로 해석되고 음양으로 설명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나한테도 있는 거죠. 사람이 많은 빽빽한 전철 안에서 사람의 냄새를 맡을 때는 말하자면 좋은 기운이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말하자면 기분 나쁜 상황이 됐을 때는 나쁜 기운이 나한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쁜 상황도 좋게 이해될 수 있는 거고 좋은 상황도 나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나에게 개인한테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족에서도 그런 모든 관계가 음양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거는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모님 아니면 형제 간에 아니면 친구나 이웃 간에까지 확장해서 사회로 확산되는 기본적인 단위의 어떤 그 기본적인로 하는 가족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과 양의 원리라는 것은 이것이 양이고 이것이 음이고 하는 단정적인 게 아니라 항상 어떨 때는 내가 양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음과 양이 같이 있다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이런 음양 사상을 잘 받아들인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음양 사상을 잘 받아들여서 항상 우리가 접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이 책을 읽으셨건 안 읽으셨건 상관없이 우리나라 안에서 가장 음양 적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내 가정 안에서 음양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항상 음양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했듯이 나한테는 항상 음양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사례를 찾으면은 재미있는 어떤 그 현상이나 그 여건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양 자체의 어떤 보다는 이 음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한테 몇 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게 아니고 원래 음양은
자연의 기본 원리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해 뜨고 해가 지고 밤에는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는 원리에서 말하자면 자연의 기본 원리에서 그 기본의 원리에서 오랜 동안 축적된 거를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 대입시킨 게 음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한테 대입시켰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동의보감에도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집에다가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과 땅,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가는 무덤에도 적용이 돼서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심성이나 나의 심성 상태나 심리 상태에 적용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학 또는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다양하고 철학, 과학, 의학, 그다음에 생활, 건축 모든 분야에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실 겁니다. 그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좀 더 내 생활 속에 음양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하며, 그다음에 그 적용된 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더 윤택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가 되는 한 권의 책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런 책을 선정해서 한 거는 저 또한 많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읽는 책에서 음양이 나올 때 기본적인 어떤 음양이나 아니면 이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글자는 읽었을지 모르지만 그 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 시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음양을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그동안 쭉 읽어왔던 책이나 다양한 서적들이 더욱더 제 몸에 맞는 지식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내 생활 속에 좀 더 윤택하고 좀 더 나름대로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지식, 내가 읽었던 책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없어지는 지식이었으나 이 저자가 쓴 책을 읽고서 충분히 많은 이해를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 이외에도 다양한 책이 많지만 지금은 이 저자가 쓴 이 음양이 뭐지라는 이 책은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해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 단편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 과학과 동양 과학에서 경우의 수를 입증도 했고요.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을 동물과 식물, 과학과 현재, 그 다음에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설명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음양은 우주의 원리이고 그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우주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내가 우주의 한 부분이고 내가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질문은 나중에 해드리는 거지만 미리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임과 어떤 책 읽기 모임을 통해서 이 음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인 우리 국가에는 어디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아주 쉽고 편안한 곳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자고 일어나서 출퇴근하는 나의 가정 속에서는 어디에 음양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나한테는 그 음양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음양의 적용은 꼭 유형의 어떤 형체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유형과 무형에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나중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탐구하는 시기가 돼 있다. 그것이 동양의 어떤 자연 원리이고 동양의 과학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탐구를 더 많이 하기를 말하자면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보지 못하는 부분, 느끼지 못하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 넓은 우주에 대한 것도 아직 다 모르듯이 우리가 저 깊은 바다에 있는 것도 아직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만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 생활에 더 윤택하고 더 적용할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서 보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옛 성인들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배워서 현재에 적용하는 어떤 지혜, 그런 거를 발견하고 미래에 더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시발점이나 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음양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쭉 드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양은 자연의 원리이다. 음양을 알아서 삼라만상의 원리를 알아갔고 그 삼라만상의 원리를 쫓는 자는 결국은 인간이었다. 그 인간은 삼라만상의 원리를 쫓으면서 그 원리를 알고 궁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찾기를 바라며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